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건강을 생각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주변에서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 노폐물이 잘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무감으로 하루에 몇 리터씩 물통을 챙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을 챙겨 먹을수록 몸이 더 붓는 것 같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쳐서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마셨던 물이 왜 때로는 신장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해하고 오늘부터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차분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고 겁을 들이거나 복잡한 수치를 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갈증이라는 신호를 생활 언어로 이해해서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많은 어르신이 고민 섞인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선생님, TV에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피가 맑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배가 불러서 못 마시겠어요. 억지로라도 마셔야 할까요? 혹은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왜 자꾸 입이 마르고 소변색은 진할까요?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몸을 아끼고 싶어서 하신 노력이 때로는 조용히 일하는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적당한 양의 물이 들어와야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 필터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부족하면 걸러내야 할 찌꺼기들이 농축되어 필터에 무리를 주기도 하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2리터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물 마시는 숙제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마음을 먼저 한 번만 토닥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몸의 목소리보다 남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큰 진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수분 섭취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 보유량을 조절해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이라는 미네랄 농도를 맞추는 아주 정교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가고 신장은 이 혈액을 계속 걸러내며 남는 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필터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약해지면 이 조절 능력이 예전만큼 빠릿빠릿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셔도 금방 소변으로 뽑아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이 들어오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신장의 속도에 맞춰 물을 넣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생활 장면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냉수 한 잔입니다. 많은 분이 장 운동을 돕고 잠을 깨기 위해 냉수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차가운 물은 몸의 장기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신장 주변의 혈관들이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혈관이 좁아지면 필터링 효율이 잠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입안 온도와 비슷한 온도의 물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밤새 농축되었던 혈액을 부드럽게 희석해줍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도중에 마시는
물이나 국물 요리입니다. 한국인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국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끓여다 써야 하는데 짠 국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의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또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이는 결국 몸 전체의 대사 효율을 떨어뜨려 신장에도 간접적인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전후 30분 정도는 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식사 중에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사법이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평소 나의 식사 습관이나 물 마시는 타이밍 중 하나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아, 내가 국물을 너무 좋아했구나 혹은 찬물만 마셨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물 대신 마시는 차와 음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맹물은 맛이 없어서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차 혹은 우린 물을 물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차들은 약한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억지로 수분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만듭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더 건조해지고 신장 필터는 뻑뻑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물처럼 마시는 차와 진짜 보충을 위한 맹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맹물을 그만큼 더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순수한 생수나 보리차처럼 자극이 적은 물을 기본으로 삼으시는 것이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셔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탈수 상태이니 미리 마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조언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갈증도 없는데 계속 물을 마시면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구토 혹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요. 신장은 우리에게 갈증이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입안이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은 신장이 물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는 정직한 편지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되 갈증이 없을 때 억지로 밀어넣는 습관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몸의 감각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것은 차가운 물 피하기 식사 중, 국물 줄이기 차와 맹물 구분하기, 그리고 갈증 신호 경청하기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오늘 점심부터 혹은 오늘 저녁부터 해볼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몸을 덜 지치게 하는 하루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잠들었던 몸을 깨우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는 입이 궁금할 때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500ml를 마시는 것보다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 필터를 통과할 때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수분 섭취를 아주 조금만 줄여보세요. 숙면은 신장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면 신장도 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밤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 수분을 조절하고 낮 동안 충분히 보충해주는 리듬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검사 수치 하나에 혹은 소변의 상태 하나에 일희일비하십니다. 소변에 거품이 조금 있다고 해서 혹은 오늘따라 조금 더 자주 간다고 해서 곧바로 신부전이 오거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장기입니다. 다만 평소와 다르게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너무 어둡거나 다리 부종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간 채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면, 혹은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차분하게 병원을 찾아주 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특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수분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에게 물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부전의 단계나 동반 질환에 따라 제한해야 하는 수분량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찾아오는 비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한 그 마음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장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내 몸을 더 아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건강으로 가는 가장 큰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중 본인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껴진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침 물 온도였나요? 아니면 저녁 수분 조절이었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촉촉한 하루 되십시오.